그래서 요분이 우리 그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장님이. 매출이 4배 늘었대요, 4배.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BRT 생기고 나서. 그래서 여기 건물주가 BRT 생기기 전에 딱 4월 달에 매매했고요. BRT는 12월에 딱 세팅이 됐거든요. 예, 공시지가 1등이 여기입니다, 여기.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 살짝 보죠. 네. 근데 이 BRT 생긴다는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뉴스는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골목도 조감도에 다 표시가 돼요. 보세요. 사람들 걸어오는 거 보세요. 이거 다 진짜 돈이거든요. 여기서 모여요. 저 뒤에서도 걸어 들어오고 하면은. 이런 정보 하나를 투자 쪽으로 얼마나 잘 응용하는지가 핵심인 것 제가 이제 같습니다. 들게. 네. 맞은편에 이제 동부프라자 저게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1위를 탈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도로 교통 체계부터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BRT가 없었어요. BRT가 요 앞에 요 멈추는 곳을 BR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지하상가로 걸어와서 여기 주디스테와 저쪽에서 만남을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부프라자는 원래 지나가는 그냥 볼품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BRT가 뭐 이제 여기에 딱 생기면서 여기서 건너갈 수 있게 되면서 유동인구가 여기가 제일 많이 늘어났거든요. 동부 저기가 엄청나게 뛰었겠네요. 네, 그래서 땅값이 1위예요. 이게 생기기 전과 후에 몇 배 뛰었어요? 대충. 생기기가 전과 후. 원래 근데 여기가 비싸긴 했는데 지금은 3억 이상의 가치를 하죠. 옛날에 비해서. 네. 근데 저희가 매니아거든요. 네네. 바뀌면 한 3배, 4배? 네, 한 그 정도. 3배, 4배까지는 아니고. 한 50% 정도? 50% 정도. 원래도 비쌌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뒤쪽 있잖아요. 네. 뒤쪽이 이제 뭐 많이 올랐죠, 오르기는. 네. 왜냐면 죽은 상권에서 살아나는 상권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대로변이다 보니까 기본은 받쳐줬다 보니까 싸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메인이 3억 5천 할 때 여기는 뭐 1억 5천에서 2억 5천 요래 했다가 지금은 이제 3억 5천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시세가 얼마다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냥 굳이 따지자면 저는 한 5억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는. 굳이 안 팔고 대출 땡겨가서 쓰면 되잖아요. 절대 팔면 안 그래서 되죠. 안 팔아요. 네. 그리고 건물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10억 주고 샀는데 한 10년 지나서 30억이 됐단 말이죠. 그럼 팔면 양도세가 한 5억은 나갈 거 아니에요. 개인이면 절반 나가고 그러면 나는 30억짜리 건물을 팔아서 양도세 내고 나면 20억대 건물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돈이 진짜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보통 안 팔아요. 안 팔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추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쓰고 급한 거 꺼지면 다시 이제 대출 갚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A급지 물건은 정말 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면은 그냥 구경은 다녔지만 실제 거래하기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한 부산이 3년 정도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머지 안 남았어요. 왜냐면 올 초부터 해서 쫙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주로 누가 거래를 하냐면 IMF 때 건물 사셨던 분들. 일분들이 올 초부터 움직여가지고 건물을 매수하고 있어요. 네. 여기 건물주 진짜 전부 다 IMF 때 매입한 사람들 맞아요. 근데 지금 왜 다시 또 잠깐 둔해졌냐면 건물 매입하셨던 분들이 올 초에 매입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금 치고 한번 거르고 있는 거예요. 작은 계획을. 그리고 내년쯤 되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올리브영 너무 좋죠. 저기는 절대 아마 안 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으로 홍보 효과도 일어날 수 있고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올리브영은 임대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는 막 권리금이 몇 억씩은 줘야 들어갈 수 있지 않을라나.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다시 코스로. 네. 네. 여기 옆에 거래 하나 된 거 보고 갈까요? 이쪽 라인이 걷기가 조금 불편해요. 지하상가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곳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걸었던 가로수길 같은 느낌과 여기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근데 현재는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긴 하죠. BRT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파고다 어학원 옆에 여기 건물 있죠. 헤어 그래. 이게 이제 거래가 됐어요. 제가 단체방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평당 1억 6천. 우측편에 요거예요. 아이뱅크. 전체 금액도 52억이면은 서면의 대로변에서 진짜 싼 편이거든요. 네, 되게 싼 편이고. 이 건물이죠? 네, 요 건물. 근데 사실 여기도 약간 죽은 곳인데 이런 거 담벼락도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근데 BRT가 생기니까 여기까지 수혜를 받아버린 거지. 이렇게 펌프를 받으니까 옆에 이런 것도 리모델링 되고 있고 최근에 저기 병원 건물도 막 짓고 있잖아요. 메디컬, SJ 메디컬 빌딩 저거도 리모델링 새롭게 신축됐고요. 그 옆에 JS 서면이라고 저 건물도 최근에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래서 이 BRT 하나가 이제 서면의 판을 완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학원 이런 것도 보면 땅이 딱 뒷블럭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뒷블럭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로, 진출입로 도로를 2m는 무조건 접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연면적이 600평이 넘어간다. 대형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여기 도로 접한 부분을 4m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m 확보를 못하면은 건축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안 나서 잔존되어 있는 빈 땅들이 꽤 많아요. 광안리나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원에서 옆에 이런 짜투리 건물 있죠. 사가지고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돼요. 4m까지. 그래서 나중에 요 GS25C 이런 거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건축 허가 조건에 지금은 맞으니까 여기가 4m가 넘기 때문에 어학원이 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못 짓고 펜스만 쳐져 있는 건물들 좀 많거든요. 잘 찾아보면. 그런 거는 이제 진출입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래서 연면적 605평 이상 지으려면 4m 도로를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요거는 지금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땅 모양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요. 약간 T자형으로 생겼습니다. 땅 모양이. 자, 이제 좀 내려가 볼까요? 강장군 우산. 편의점 이런 것도 최근에 들어온 것 같네요. 장사 잘 되겠다, 맞죠? 여기는 유동인구 많으니까. 최고니까. 예. 보세요. 예. 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다 봐야 됩니다. 우측으로 다 가요, 우측으로. 거의 예. 70% 이상이 우측. 네, 우측. 여기 동선은 갈 데가 요 1번가 시장통밖에 없거든요. 저 리모델링 저것도 한번 보시죠. 이제 원래 공시지가 1등이었던 곳 한번 가볼게요. 한 칸만 내려가면 되거든요. 이 라인이 걷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리모델링 된 건데 이게 이런 건물 혹시 안에서 한번 보시면 안에서는 밖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사무업종이나 아니면 이제 상업지 같은 곳은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내 바로 앞에 뭐 여관이라든지 오피스텔이 있는 곳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곳은 이제 내 건물 못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저게 알루미늄으로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관 파사드를 막 이렇게 쳐가지고 안에 못 보이게끔 이렇게 한 공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새 좀 유행하는 곳이에요. 상업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건물 좀 이쁘죠? 옛날 모습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옛날 모습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불규칙하게.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돈도 엄청 적게 들지. 예. 왜냐면 저게 겉에만 판넬로 이렇게 구색만 갖춘 거라서 되게 저렴합니다. 예,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하면 되게 좋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데도 예전에는 되게 좋은 건물이었거든요. 공시지가가 여기가 1등이었으니까. 엄청 크죠. 네. 왜냐면 여기 횡단보도가 영향이 큰 이유가 또 있는데, 원래는 횡단보도 없었을 때는 이제 역에서 걸어서 지하터널을 통해 가지고 걸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횡단보도 BRT로 인해서 지상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지고 상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면에 지하상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공시지가 과거의 1등 금강제야 자리입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BRT가 생기면 여기가 메인이라서 여기로 BRT를 세팅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도 아마 전략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너무 이쪽에 몰아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쪽 라인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은 상태거든요. 임대료는 한 평당 50만 원 정도 해요. 임대료는 좀 비싼데, 저런데 지금 공실 보세요. 원래 제일 좋았던 자리가 공실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병원이 들어왔네요. 보이면 저 앞에, 네, 금강제야 옆으로 이동하고, 요 앞에까지만 잠시 가서 볼게요. 지금 그 보시는 곳에 상권이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 제가 그 예전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단체방에 사진 하나 올려놨거든요. 네. 저는 이거 약간 시대가 변해서 상권이 여기가 좀 망했다고 봐요. 왜냐면 요게 피자 건물이었습니다. 우측만 해도. 근데 요새 피자헛 잘 안 가잖아요. 네. 이재모 피자 많이 가지. 개인 브랜딩 되어 있는 곳. 그리고 피자도 우리가 소규모 브런치 카페에서 파는 그런 걸 많이 먹지, 피자헛을 또 많이 가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과거에는 통으로 피자 건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빼곡한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그냥 죽었죠. 네. 나이키만 건재하고 살아있고, 여기는 이제 예전에 아이폰 매장이었거든요. 아이폰 매장도 지금은 삼정타워 안으로 들어가고, 더 깨끗하고 넓은 곳으로 들어가고, 이런 데는 이제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뭐 50대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게를 크게 했었어요. 뭐 700비어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700비어, 뭐 왓바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또 뭐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 다 대형화였는데 지금 시대는 대형화가 죽고 소형화로 바뀌고 있어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20대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20대들이 이런 대형화에서 뭐 권리금 2억씩 줘가면서 월세 몇백씩 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전포동에 카페거리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싸요. 월세가 한 200, 300 이렇게 하고 권리금도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식 자체 시대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상권이 조금 죽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으니까 의원이 들어오고, 여기 가보면 뭐 유학 컨설팅 하는 업체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블 에듀라고 해서 공간 대여하는 곳, 그 다음에 뭐 PT샵 이런 데, 원래 술집이 빼곡하게 있어야 될 곳에
지금 다른 브랜딩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걸어가 보진 않고 살짝 여기서 볼게요. 여기가 예전에 우리 과거에는 완전 메인이었습니다. 이 TTL 존이라고 해서 굉장히 상권이 번화한 곳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안경집 막 이런 게 들어와 있죠. 학원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끝에 상권을 쭉 가보면 여기가 메인인데 절로 갈수록 상권이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상권이 완전 죽어버리니까 임차인들이 다 퇴실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임차인이 퇴실하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와가지고 내한테 팔아라 해서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지어 올린 거죠. 가보면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호텔, 그 다음에 메티칼 건물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